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년에게 흔히 찾아오는 당뇨병에 대한 깊이 있고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당뇨의 발생 원인과 초기 증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 및 해결 방법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혈당 관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뇨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습득하여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년 당뇨의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당뇨병은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 즉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만성적인 대사 질환을 의미합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며 섭취한 음식의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 속으로 원활하게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생성된 인슐린이 우리 몸의 세포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는 당뇨병이 발생했다고 진단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다는 것을 넘어 장기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심각하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나 감각 이상,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심부전, 망막 손상으로 인한 시력 상실 및 실명,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전신에 걸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층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지만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상세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본인 또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통계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이는 당뇨병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다는 과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중요한 점은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단지 질병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일 뿐 적극적인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충분히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그 진행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특정 형태의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둘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 부분이 중년 당뇨 발생에 있어 훨씬 더 큰 비중과 영향력을 차지합니다. 첫째는 고령화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거나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로 혈당 조절 능력이 약화됨을 의미합니다. 둘째, 비만, 특히 복부 비만입니다. 현대 사회의 편리한 생활 방식과 과도한 식습관은 비만 인구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특히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체지방, 특히 내장 지방이 많아질수록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셋째,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 수치를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넷째, 과거 임신성 당뇨 이력이 있는 여성은 추후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므로 출산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특정 감염 질환이나 스테로이드 제제, 면역 억제제, 이뇨제 등 일부 약물의 장기 복용도 혈당 조절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열량,
고단백 위주의 식단과 신체 활동이 부족한 생활 습관은 인슐린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탕, 액상과당이 다량 포함된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고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당뇨병의 초기 증상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오해하시지만 초기 단계에도 주의 깊게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미묘하지만 중요한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혈당이 아주 높지 않을 때는 증상이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자신이 당뇨병인 줄 모르고 오랜 시간 지내다가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초기 증상으로는 첫째, 잦은 소변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에서 과도한 포도당을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강제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포도당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많은 양의 수분을 함께 끌고 나가면서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둘째, 심한 갈증 다음입니다. 소변으로 인해 많은 양의 체내 수분을 상실하게 되므로 몸은 극심한 탈수 상태를 느끼게 되고 갈증을 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극심한 피로감 다식입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정상적으로 흡수되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심지어 식사를 충분히 했는데도 계속해서 허기를 느끼거나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넷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충분히 잘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불필요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신체 대사 기능에 이상이 생겼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다섯째, 시력 저하 또는 흐릿한 시야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눈의 수정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거나 침침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여성의 경우 반복적인 질소양증이나 지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의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고혈당 환경이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주로 발병하는 일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단요, 구토, 복통, 탈수와 같은 급성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의식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공복 혈당 수치는 현재 얼마이신가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하는 정상 공복 혈당 수치는 100mg/dl 미만입니다. 만약 검진 결과 100mg/dl에서 125mg/dl 사이라면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되며 이 시기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골든 타임입니다. 만약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이라면 당뇨병으로 정식 진단됩니다. 지금부터는 중년 당뇨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자 관리의 핵심인 식단 관리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식단 관리는 단순히 치료의 보조수단을 넘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함께 섭취량 조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것을 넘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뇨 식단 관리의 핵심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리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의 혈당 지수를 고려하여 낮은 GI 지수 식품 위주로 선택하여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소화를 돕는 동시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여 전체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셋째,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액상과당이 첨가된 음식의 섭취는 철저히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들은 혈당을 매우 급격하게 올릴 뿐만 아니라 몸에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유도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엄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다음 식사 시 혈당이 더 급격하게 상승할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추천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곡물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등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주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둘째, 신선한 채소입니다. 특히 잎채소나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파, 당근, 양배추, 숙주, 버섯, 브로콜리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어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 채소를 가장 먼저 섭취하는 채소. 먼저 식사법은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콩류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강낭콩 등 다양한 콩류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혈당 조절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넷째, 과일은 적정량을 신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에는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작은 양을 섭취하고 주스 형태보다는 섬유질이 살아있는 생과일 형태로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사과, 배, 키위 등이 혈당에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다섯째, 유제품은 저지방 또는 무지방으로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지방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 코티지, 치즈 등은 칼슘과 단백질을 보충해주면서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섯째,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 살코기 등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 풍부한 계란, 닭고기, 우유 등은 신체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당뇨 환자가 철저히 피해야 할 음식들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첫째, 액상과당이 다량 함유된 음식입니다. 탕후루, 떡볶이, 라면, 짜장면과 같은 가공식품이나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치솟게 하고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유도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둘째, 고열량, 고단백 지방이 많은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삼겹살과 같은 지방이 많은 육류, 튀김류, 패스트푸드 등은 열량이 매우 높고 소화 과정에서 혈당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술은 저혈당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여 예측 불가능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음주 시 자칫 자제력을 잃고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식단은 어떻게 구성하여 실천해야 할까요? 당뇨 환자를 위한 하루 식단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혈당에 부담이 적은 현미밥에 단백질 보충을 위한 계란찜, 다양한 색깔의 나물 반찬, 그리고 칼슘 섭취를 위한 저지방 우유 한 잔을 추천합니다. 점심 식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밥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구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조림,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한 다양한 잎채소 샐러드를 곁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닭가슴살 샐러드에 혈당 조절에 좋은 버섯볶음,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콩류를 활용한 요리에 렌틸콩 수프 또는 병아리콩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식사 중간에 허기가 느껴진다면 과일 한 조각에 사과 14쪽,
무염 견과류, 소량한 줌 또는 유산균이 풍부한 플레인 요거트 등을 건강한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나누어 먹는 것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식단 관리 외에도 당뇨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첫째, 꾸준하고 정확한 혈당 측정입니다. 자가 혈당 측정을 통해 자신의 혈당 변화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식단이나 운동 계획을 개인에게 맞게 미세 조정하는 데 귀중한 데이터와 정보가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 형성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중등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주 2, 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웨이트 트레이닝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후 가벼운 산책은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셋째,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정확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을 처방받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넷째,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합병증 예방입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훨씬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눈, 신장, 신경, 심혈관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 신장 기능 검사, 발 검진,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합병증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는 합병증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관리와 충분한 수면 또한 혈당 조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통해 혈당을 높이고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루 78시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성 질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말씀드린 중년 당뇨의 원인과 초기 증상을 잘 인지하시고 특히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을 여러분의 실제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특별한 혜택을 원하신다면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영상 설명란의 구매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의 댓글에 한글로 건강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